오늘 할 거는 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수학적 기납법. 근데 이 기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법이고, 그 전에 일단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첫째 항이 뭐 1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an 플러스 1이 만약에 3an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내가 등차 수열할 때 얘기하긴 했어요. 방정식. 어디서 얘기냐면 등차 중앙을 얘기할 때 A와 X와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뭐 X는 2배 한 게 전항과 다음항의 합이랑 같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주어진 식들,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요. 점화식. 들어본 적 있죠? 점화식이 그럼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나한테. 불 붙이는 거. 불을 붙이는 식이라고 딱 그렇게 느낌이 들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자, 진석이 점화식이 뭐라고요? 네. 이웃하는. 끝까지 얘기하세요. 사이의 관계식, 오케이? 이웃하는 항들 사이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AN이랑 AN 플러스 1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A1이 1이면 뭘 구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항 뭐예요?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봐요. A2는 3A1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대답해주지 않을래요? 이것도 못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5. 네, 5가 되죠. 그 다음 A3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죠. A3. 여기다 또 5를 집어넣으면 그렇지. 3A2 플러스 2니까 17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요 주어진 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항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따른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잘 봐요. 원래는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많이 했어요. 원래는. 근데 최근 한 4, 5년 사이에는 요 점화식을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어떤 항을 구하는 거를 해봐라. 그래서 점화식이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능에도 꼭 한 문제가 나왔어요. 언제까지? 재작년까지.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아니지만 어떤 항을 구하는 문제 대신 뭐 지수로 함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작년에는. 근데 뭐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요? 이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다? 귀납적 정의는 첫째 항과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오케이? 소연이 점화식이 뭐라고요? 아니 점화식이 귀납적 정의라고요? 다시 점화식이 뭐라고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얘는 알아야 돼요, 얘들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배웠으면 점화식이 뭐지? 불을 붙이는 식. 이게 아니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너네가 이 기본적인 점화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점화식. 봐봐요. 배웠는데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들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걸 뭐라고 부르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 등차 수열에서 공차라고 부르죠. D 공차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랑 둘이 똑같아요. 맞습니까? 둘 다 공차니까. 그러면은 얘를 넘겨버리면 2배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2의 합으로 쓸 수 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지면 이 식을 만족하는 수열 AN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무렇게 안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으면 그 수열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게 기본적인 점화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 뭐가 있냐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뭐다? 공차로 일정하다. 오케이? 요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몇 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 2배 AN 플러스 1은 요 AN과 AN 플러스 1을 만족한다고 하면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요. 똑같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공차로 주어져도 얘가 이제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그럼 내가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등차수열 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 할 것 같아요? 얘들아 등차수열 다음 무슨 수열 배웠어요? 등비수열 배웠죠? 맞아요? 그럼 등비수열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전항과 다음 항의 곱이랑 같으면 얘가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를 만족한다 라고 하면 그 수열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r 곱하기 a인이다. 그럼 여기서 r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얘를 공차라고 불렀듯이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공비라고 불렀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이루는 점화식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점화식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 주게요. 하나 더 얘기해 주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이게 역수들의 차가 얘가 만약에 일정해요. 그럼 역수들의 차가 일정하면 이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조화수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거기다 적어두실래요? 거기 지금 보시면 개념 2번에 요거 1, 2, 3, 4, 5번 다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있으니까 5번만 일단 먼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은 요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분의 1은 d다. 이러면은 얘가 조화수열을 이루는 거다. 이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에 따르면 역수들의 차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즉 역수들을 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원래 수열. 얘를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이런 형태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등차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거 지워볼게요. 지워도 되죠? 다 적었으니까.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화수열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화수열을 조금 더 볼게요. 이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가 이제 무슨 수열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의 역수를 했더니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그랬을 때 이 원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조화수열은 약자가 HP입니다. 조화로운이 영어로 뭐죠? 하모니 프로그레이션이 우리가 조화수열이요. 알겠습니까? 하모닉 프로그레이션. 알겠습니까? 요게 조화수열이고. 자, 그러면은 이 방금 이제 조화수열의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보고 싶은데요. 자, 한번 봐볼게요.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만약에 조화수열을 이룬다면 얘네들의 관계식은 또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면 방금 뭐라 그랬냐면 역수를 했을 때 요 an 플러스 1 이거 점이다. 이거 플러스처럼 보이는데 점이야. 콤마 쓴 거야. 콤마. 자, 그 다음 여기는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정의에 따르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으로 쓸 수 있다. 얘가 이제 조화수를 나타내주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6번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를 살짝 지워서 거기다도 똑같이 써놓으세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6번. an 플러스 1분의 2는 요거는 an분의 1과 an 플러스 2분의 1 얘를 만족하면 이 수열 an은 조화수열이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 더 써볼게요. 하나 더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의 곱,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의 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n과 an 플러스 2는 빵.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인 거 이해합니까? 자,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인 거 이해해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를 우리가 양변을 뭐로 나눠 볼까요? 전체를. 요 7번은 양변을 뭐로 나눠 볼까요? 전체를. 저거 3개 곱한 거. 그렇지. 이 3개의 곱으로 나눠 보세요. 이 3개의 곱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위의 식이 나와요. 왜냐면 요게 an분의 1이고 그 다음 요게 an 플러스 2분의 1이고 요게 an 플러스 1분의 2잖아요. 얘가 0이기 때문에 요거를 넘기면 위의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7번도 우리가 이제 조화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요. 7개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정의로부터 다 유도해 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식을 보고 그러니까 유도해 냈으면 이 식을 보고 이 수열이 나타내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냐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점화식이라고 한다. 알겠어? 은수야, 점화식이 뭐라고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알겠어요? 절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쟤는 사실은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알아요? 무슨 수열이에요? 이게 뭐야? 알아요. 뭔데요? 여기서 일단 문제는 풀어볼게요. A2를 구하라고 했는데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수열의 두 번째 항을 구하래요. 근데 N은 지금 1, 2, 3 자연수가 모두 다 성립하는 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일단 뭐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1을 집어넣어 보면 요 A3은 A2 플러스 A1이에요. 맞죠? 얘는 4로 주어져 있어요. 얘를 모르죠, 지금. 얘를 모르니까 그냥 P라고 한번 써볼게요. 됐습니까? A3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A4라고 하는 거는 A3에다가 A2를 더하는 건데 A3이 지금 P 플러스 4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A3이 P 플러스 4라고 했죠, 지금. 맞아요? 내 말 이해하죠? 그 다음 A2는 P라고 했죠. 얘네들을 더한 게 뭐로 돼 있어요? 34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P가 얼마입니까, 얘들아? 하나, 둘, 셋? 네, 15가 나오죠. 네, 15가 나오죠. 왜냐면 이 4를 넘겨서 2로 나누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항이 15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건 안 어렵죠. 근데 얘도 사실 되게 유명한 수열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첫째 항이랑 이 첫째 항이 4로 주어져 있어서 그런데 잘 봐요.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얘를 만족하는데 첫째 항이랑 이제 두 번째 항이랑 둘 다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A 한번 써볼게요. 1, 첫째 항, 두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뭐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을 정의하자 그랬지. 그럼, 그래, 2지.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5. 이렇게 나가지. 좀 더 써볼게요. 8, 13, 21 이렇게 나가요. 쭉쭉쭉쭉. 좀 더 써볼까요? 여기 34,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89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요 수열의 이름이 있는데 요 수열의 이름을 아는 사람. 왠지 한 명은 알 것 같아요. 이 수열을 처음 발견해낸 사람은 어떻게 발견해냈냐면, 이 암수 토끼 한 쌍이 이 토끼를 낳는 거를 보고, 토끼의 수를 셌더니 이렇게 발전을 한 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네 글자. 누굴까요? 피타고라스. 피보나. 모르네요.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이, 되게 유명한 수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피보나치 수열은 피보나치가 발견을 해냈지만 이렇게 나열이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수학자가. 훗날 다른 수학자가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얘 일반항을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 전항과 그 자기 자신을 더해서 다음항이 나온 거.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다. 요 정도는 꼭 일반항 되게 복잡한데 아직 그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했다며 누가? 예, 다른 애가 했는데 아직 거기 하려면 그 전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면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져요. 첫째 항이 2고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3이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했죠, 얘들아? 아까 우리가 적은 것 중에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했죠? 다음 항은 자기 자신에서 3을 일정하게 더해서 나열한 수열이래. 저게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대답해줘.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물론 얘들아 물론 처음에 잘 모르면 여기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A2는 A1 더하기 3이니까 요게 5가 되고 A3은 A2 더하기 3이니까 요게 8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까지 쓸 수 있잖아. 이게 사실은 이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에요. 알겠어요? 교과서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요 점화식을 우리가 나열해서 원하고자 하는 몇 번째 항을 구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요게 A3 더하기 3이니까 끝까지는 해볼게요. 요 A5라는 것도 A4 쓸 필요 없습니다. 요게 이제 14다. 이렇게 씁니다. 답이 14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지금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2고 공차가 3이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써요? 3n에서 못 빼주면 되죠? 공차가 3이니까 일단 3n으로 쓰죠? 그래서 3n 빼기 1로 씁니다.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면 얼마다?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면 이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오늘만 하면 또 이제 많이 쉬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것도 딱 눈에 보이죠? 문제 써 있잖아요. 초항이 1이고 다음 항은 자기에다가 3을 곱해서 나열한 수열이다. 저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공비수열이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용어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잘 봐요. 얘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 이 시그마 우리 했잖아. 엊그저께 5번째 항까지를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자, 등비수열. 이거 모를까봐 물어보는데 이거 모르면 좀 화날 것 같긴 한데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했지? 진석이 얘기해봐요. 네? 아, 이거 모르는 대답이야. 네? 이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한 번만 자기 손으로 써봤으면 얘가 알 것 같은데요? 윤지 이거 압니까? 했어요. 엊그저께 초항이 A고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공비가 R인 그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태일이 얘기해봐요. 뭐예요? 저는 알죠. 얘기해봐요. R분의 R-1분의 그래. 그렇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초항의 공비의 n제곱 빼기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자, 부탁인데요. 요거 기말고사 범위라고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3월 달에 여러분들 학교 가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고사까지 그 텀이 있지만 그때부터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하면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뒷부분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수 원투랑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공수 원투랑 비교하지 마시고 일단 최소한 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이에요. 그럼 뭐라고 쓴다고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1이죠. 맞아요? 그 다음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어? 그럼 안 어렵지? 어렵니? 그럼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럼 얘 2분의 1에 3의 5제곱 얼마죠? 저 웃음 뭐죠? 3의 5제곱 얼마죠? 243. 에서 1을 빼면 얼마죠? 242. 그럼 나누면 얼마죠? 121.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 4번 볼 건데요. 이렇게 하면 뭐 10분이면 끝납니다. 자, 근데 좀 더 할 건데 자, 봐봐요. 이번에는 점화식을 만들어내래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점화식을 푸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려주는 점화식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너네가 사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바로 쟤예요. 저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인이라고 했는데 A인과 A인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하죠? 저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문제를 읽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인이라고 하는데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예요?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한 거죠. 네? 이게 문제에 써 있잖아요.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인이라고 하자. 그럼 AN 플러스 1은 뭐겠어요? n 플러스 1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AN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게 나의 질문이에요. 이해 갔어요? 한번 답이 뭔지 생각해 볼래요? 10초 주겠습니다. 10, 5, 2. 답이 뭘까요? 5번이요, 5번. 5번이요. 이유를 설명해봐요. 이유를 설명해봐요. 틀려도 되니까. 느낌이요, 느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해봐요. 맞아요. 답이 5번이 맞거든요. 5번은 맞는데 뭐 찍는 것도 실력이죠. 수능 때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가장 잘 찍었던 학생은 8개를 찍었는데 다 맞은 애가 있었어요. 수능 수학을.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웠는데. 신기합니다. 예. 자, 답이 5번인데 왜 5번일까요? 설명해 보세요. 쌤이 해야죠. 아니, 너네가 설명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왜 5번일까? 그럼 답이 5번인데 저 문제의 답이 왜 5번인지 설명해달라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n명을 우리가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 명이 추가됐어요. 한 명이 추가돼서 요 n 플러스 한 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죠? n 플러스 한 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이제 잘 생각해봐. 생각을 멈추지 마. 너희를 이해시키기 위해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자, n 플러스 한 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이 한 명이 새로 추가됐잖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n명과 새로 추가된 한 명으로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이해 갔어요? 자, n명과 그 다음에 한 명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일단 한 가지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이 n명을 먼저 두 팀으로 나눠요. 맞아요?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였어요? 예?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였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an이죠. 근데 n명을 두 팀으로 나눴다? 그러면 요 한 명을 어디다 집어 넣어줘야 되지. 그럼 여기다도 집어 넣을 수 있고 여기다도 집어 넣을 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2예요. 맞습니까? 요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은 요 2an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점화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답을 한번 해보세요. 3번. 이거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갔어요? 다시 이 n 플러스 한 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요거랑 an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 이 지금 기존의 n명과 새로운 한 명이 추가됐으니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 맞지? 근데 두 번째는 얘를 두 팀으로 나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명을 각각 어딘가에 집어 넣을 수 있잖아? 그게 2인이라는 거야. 거기서 그 두 가지의 합을 나타낸 게 5번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똑같이 요 3번을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이게 오히려 1번이 더 어려워요. 범인은 최준우였어. 최준우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열심히 할 줄이야. 답 나온 사람 뭐 나왔어? 테일이. 저요? 45. 아닙니다. PQR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답은. 한 자릿수라고요? 네. P가 한 자릿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P가 한 자릿수인데요? 아, P는 한 자릿수 아니에요. 네. 에? PQR 더한 건 한 자릿수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소윤이 나왔어요? 틀려도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들으면 3이야 3. 네,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시간 동안 5마리는 죽고 어떤 걸 넣으면 세균을 넣으면 준우 넣으면 요 5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3마리로 분열한대요. 오케이? 그럼 준우가 몇 마리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 지금 3마리로 분열하는데 이 시험관에 처음 10마리를 넣고 n시간이 지난 후에 시험관 안에 살아있는 세균의 수를 A이라고 했어요. 그럼 A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처음 준우 10마리를 넣었거든요. 그 중에 1시간이 지나면 5마리는 죽었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3마리로 분열하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여기까지 가요? 잘 봐. 1시간 동안 5마리는 죽었어요. 그럼 남은 5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분신으로 이게 3마리로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이해 가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왠지? 이해 안 가요? 자, 세균을 넣었어요. 세균을 몇 마리 넣었는지 모르죠?
몇 마리 넣었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지금 몇 마리 넣었다 그랬어요? 10마리를 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마리를 넣으면 1시간 뒤에 5마리는 죽었어요. 그럼 남은 게 5마리잖아. 그리고 그 5마리가 각각 얘를 이제 3마리씩 분열한대,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지금 뭐로 주어져 있냐면 15로 주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얘 그대로 쓴다. n번째도 세균을 집어넣잖아? 그럼 n번째 집어넣은 게, 이 처음에 집어넣은 게 10마리였지. 그럼 n번째 집어넣은 거는 A인이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그럼 거기서 5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 3마리로 분열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3AN 빼기 1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P가 15가 되고, 요 Q가 3이 되고, R이 마이너스 15가 돼서 다 더하면 3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는 이거야. 너네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게 이게 하라고 돼 있지만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 물론 이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 10마리를 넣고 5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세균의 수는 몇 마리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점화식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1, 2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5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 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15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 점화식은 처음에 얘기했던 점화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점화식이에요. 알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점화식이니까 얘를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풀려면 몇 가지 점화식을 푸는 방법을 한번 보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요 A1은 이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분의 1은 뭐 AN분의 1 더하기 3이다.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수열은 무슨 수열일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는데 저 수열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요? 예, 조화 수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역수를 했을 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알겠어? 공차가 얼마인? 3인. 맞니? 그럼 역수를 해봐. 역수하면 2분의 1이지. 됐니? 맞지? 그 다음 이거 역수는 2분의 1이고, 이거는 공차가 뭐다? 3인. 이게 초항이야. 역수를 했더니, 역수의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럼 역수했으니까 일반항도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 A인분의 1로? 맞지? 그럼 역수의 일반항은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차가 3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요.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D. 맞아요? 그럼 요거 정리해 볼게요. 얘 정리하면 3n 빼기 2분의 5예요. 계산 따라옵니까? 근데 이거 역수해봐. 이거 역수하면 뭐야? 이거 역수하면 되게 대단하게 대답한다? 이거 역수해봐. 진서가 역수하면 뭐야? 소연이 이거 역수해봐. 역수하면 어떻게? 이 역수 취하면 요거는 AN인데 얘 역수 취하면 뭐야? 말로 해봐. 3n분의 1 빼기 5분의 2야? 웃네. 웃으면 다행이야. 이거 6n 빼기 5분의 2라는 거 이해해? 왜냐면 통분한 다음에 역수해줘야 돼. 알겠어? 이거 3n분의 1 빼기 5분의 2 아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걸 쓴 거예요. 앞에다 좀 정리할게요. 앞에 그 개념으로 돌아와서 앞에다가 지금 점화식 푸는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보세요. 뭐를요? 저 문제요. 풀 수 있게.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런 거 해볼 거예요. 귀납이 뭐였는데? 귀납? 귀납적 정의라고 돼 있는 것이 초항과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는 식 자체를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에서 귀납적 정의란 첫째 항과 점화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고. 근데 이거 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에? 전에가 무슨 말이지? 공통수학에서도 나왔잖아. 귀납? 아니요. 아니라고요? 네. 나왔는데? 공통수학에서 귀납이 어디에 나왔죠?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얘기해봐야 뭔지 모르겠어요. 증명할 때 나왔어요. 증명할 때 귀납이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귀류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귀류법이 뭐예요, 그럼 태일아? 이거 엄청 긴 거 아니에요? 자,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신서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귀류법은, 여러분들 귀류법 하면 떠오르는 문제가 있어요? 2가 뭐예요? 루트인가? 그렇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왜냐? 1994년에 서울대 입시 문제거든요.
예, 그게 가장 최초의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 기류법으로 이제 푸는 문제의 가장 첫 번째예요. 예. 그래서 기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걸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려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에 모순이 생기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걸 기류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울게요. 모순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요. 뭐 준우는 키가 크다. 좀 모순적이죠? 이런 거를 이제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점화식을 보면은 8번 점화식은 어떤 거냐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의 형태. 요런 점화식이 있어요. 8번? 네, 아까 7번까지 했으니까. 요 8번 점화식은 이런 형태의 점화식인데 얘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1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숫자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A1은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을 여기 AN 플러스 2N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어떤 애들은 요 AN을 넘기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2N으로 일정하니까 그거를 등차수열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거는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이제 차이가 점점점 커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얘는 이제 축차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들어본 적 있나요? 축차대입법? 한번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이거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유나 어디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수열의 합에서. 축차대입법을 엊그저께 얘기했거든요. 그 어느 부분을 설명할 때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 A 대 B 대 이거. A 대 B? 아니에요. A 대 B? 아니에요. 자, 축차대입법은 어떤 거를 설명할 때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시그마 K제곱이잖아요. 요거 얼마였죠? 이거 기억나죠? 테일이 얼마죠? 수열의 합을 다 했는데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되냐? 2분의 1. 2분의 1이란다. 2분의 1.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요거였지. 요게 이제 시그마 거듭제곱의 합 K제곱의 n번째 항까지 합을 이거로 나타냈는데 요거 증명해 줬었죠. 맞아요? 이 증명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게 축차대입법이에요. 뭐 한 번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축차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씩 작은 걸 집어 넣어보라는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씩 작은 거를 집어넣어서 전개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봐봐. 그게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2, 1부터 집어넣으면 A2는 뭐예요? A1 더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A3은 A2에다가 2 곱하기 2가 되죠. 그 다음 어디까지 집어넣을 거냐면 졸려요? AN은요? N 대신에 N-1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AN-1에다가 2 곱하기 N-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거는 뭐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어려운 거 없지. 그럼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야 주어진 식에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식을 전부 다 뭐 할래? 더해요. 그렇지. 이 식을 전부 다 더할 거야. 왜?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왼쪽은 A, 2, 3, 4 해서 N까지 더하는 거고 1, 2, 3, 4 해서 N-1까지 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없어집니다. 똑같은 거. 얘네들 없어지죠. 그러니까 좌변에 뭐가 남아요? AN이 남았죠. 우변에는 A1이 뭐라 그랬어요? 2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1 해가지고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얘 오른쪽에 있는 거 2로 묶으니까 1부터 N-1까지 합이죠? 그럼 내가 1부터 N-1까지 합은 뭐야? 소연아, 1부터 N-1까지 합이 뭐야? 1부터 N-1까지 합. 자, K는 1부터 N까지 K가 먼저 뭐야? 요거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이었지. 내 말 이해하니?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합은 뭐야? 이거는 N 대신에 N-1을 집어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분의 1의 N-1의 N이죠. 그래서 N에 N-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을까요? 초항은 2예요. 아니, 처음은 2예요. 그 다음 요거, 여기다 2배 하래요. 그럼 뭐예요? N에 N-1이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N제곱 빼기 N 플러스입니다. 요게 이제 요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형태의 점화식은요. 이런 형태의 점화식은 축차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변변이 더할 겁니다. 이게 풀이에요. 정리해 보세요. 저건 무슨 수열이에요? 수열의 이름이 없어요. 얘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수가 나열이 돼 있으면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붙은 것들은 등차, 등비, 조화,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이 있고요. 이거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요 정도밖에 안 배워요. 알겠습니까? 대학 가면 되게 여러 가지 수열을 더 배우긴 하는데 뭐 이름이 붙은 것들은 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 너희가 접할 수 있는 것 그 정도입니다. 정리해 보세요. 지울 겁니다. 소윤아 정리했어요?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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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다음은 9번이에요. 10번까지만 할 거예요. 정원식. 옛날에 20개 했어요. 자, 9번은요. 자, an 플러스 1이 요 an에다가 이번에는 fn을 곱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얘도 예제를 들어볼 건데, 자, 예제는 첫째 항은 1이에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요 3의 n승의 a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치 등비수열처럼 보는 애들 있는데 등비수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수열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는 여기가 더하기로 돼 있을 때 방금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축차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변변이 더한다고 했죠. 근데 이번엔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변변이 어떻게 한다? 곱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풀이 방법이에요. 잘 봐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1부터 집어넣으면 A2가 3의 1승 곱하기 A1이에요.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A3은 3의 제곱 곱하기 A2예요. 그래서 쭉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을 거냐면 n 대신에 n-1까지 집어넣을 거거든요. 여기 n-1에 a n-1이죠. 여기가 되니? 맞아? 그 다음 뭐 한다고? 잘 이해해야 돼. 얘네들을 변변이 곱한다고. 그럼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을 쫙 곱하고 얘네들 쫙 곱했어. 그럼 어차피 양변에 똑같은 것들은 뭐가 돼?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쫙 곱했어. 그 양변에 똑같은 것도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약분할 거지. 약분할 거야. 알겠어? 약분하면은 얘네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얘네들 사라지죠. 그럼 좌변에 남는 게 뭐야? AN이지. 맞아? 그럼 우변에는 뭐가 남아? 우변에는 A1이 1이야. 그 다음 요거 3의 1승부터 3의 2승 해가지고 어디까지? 3의 n-1까지 곱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 다 정리하면 얼마니? 얘는 3에 뭐라고 쓸까? 방금 했는데 지수가 뭘까?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에 n에?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안 가는 사람 요거 정리한 게 이거 괜찮아. 소윤이 이해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일로 오려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들의 합이죠. 그러니까 1부터 n-1까지 합은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정리해 보세요. 네. 태일인 설날에 어디 가요? 아까 태일이 부모님 처음 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전화만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너 동생이라는 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동생이라고요? 아니, 너 동생이랑 같이 내렸잖아. 근데 동생이 있다라는 거를 까먹고 있었다고. 동생 없는데요. 아, 동생 없어요? 그거 누구예요? 이게 좀 크면은 이제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동생과. 예, 좀 크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서도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보게 됩니다. 동생 없죠? 선생님 동생 없죠? 선생님 누나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가 나보다 이제 8살 많아서 선생님은 좀 막내 동생입니다. 얼마나 사실 이쁨 받고 자랐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만 압니다. 나만.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 10번은요. 아까 내가 마지막에 설명한 것 중에 요 되게 어쩐지야? 어쩐지 그래? 근데 그 선생님은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어제도 11시에 잤나? 벌떡. 11시에 잤는데 2시에 일어났어요. 11시에 잤는데 2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못 잤어요.
예, 8시 반까지 못 자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네도 생각을 많이 해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진짜 너네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뀔 거고, 어제는 또 어떤 얘기들을 했는 줄 알아요?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사실 목적이 뭐예요? 뭐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적도 있고요. 대학을 그럼 가려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이제 뭘 벌어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애가 500불을 이제 AI한테 준 거야. AI한테 주고 자, 이 500불을 너가 뭐 이틀 내로 불리지 못하면 나는 너를 없앨 거야 라고 했대. 명령으로.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 그래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500불이 5,000불이 됐다는 얘기야.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틀 만에. 근데 이게 검증은 안 되는데 이 AI 툴을 만들어낸 어떤 애가 이제 이거를 시연한 거를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냥 넣어놓고 돈 벌게 해주면은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 안 그러니? 그렇게 변한다고. 근데 그게 변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되게 빨리 올 거예요. 되게 빨리. 그러면 얘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애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되게 빈부격차가 커질 겁니다. 되게. 자, 10번은 요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은 어렵습니다. 자, 이 점화식은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예제로 하나 들어볼까요? 뭐가 있죠? 숫자를 뭐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A1이 3이요. 자, A1이 3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여기 3AN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수열에 이제 일반항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예제가 이거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잘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이건 어느 수열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n 대신에 n-1을 먼저 넣어볼게요. n 대신에 n-1을 넣어보면, 봐봐. 여기 an이라는 거는 3의 an-1에 빼기 2예요. 그럼 요 두 가지씩을 뭐 할 거냐면, 빼볼 거예요. 요 두 가지씩을 빼볼 거예요. 요 두 가지씩을 빼보면 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는 3으로 묶었을 때 an 빼기 an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두 개를 뺐어요. 위에서 아래를. 그러면 자, 여기 이런 수열이 있어요. 또 이런 수열. 이런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이 뺀 거를 어떤 수열로 하나 봐봐요.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bn이라고 놨다면, 요거를 bn이라고 놨다면,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요, 얘는 n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b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걸 말하냐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것으로 나열되어 있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다시.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 일단 수를 나열해 볼게요. 수의 느낌을 좀 느끼려면, 자, 첫째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은 얼마야? 9에서 2 빼니까 7이지. 그 다음 3배 해봐. 21에서 2 빼면 19지. 맞아? 19지. 하나만 더 써보자. 3배 하면 얼마야? 55지.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게 공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잖아. 등차 등비가 아니잖아. 역수를 취해도 등차설이 아니잖아. 맞아? 그런데 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보라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면 4가 되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12가 되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36이 되지. 맞아? 이 수열을 A인이라고 했는데 요 뺀 것들의 수열을 내가 B인이라고 한다면 요 B인이라는 게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아, 이렇게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까? 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니? 숫자로 써보니까 느낌이 오지. 그러면은 봐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얘가 첫째 항이야. 얘가 둘째 항이야.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n번째 항이거든. 잘 봐봐. 얘를 B1이라고 했고 얘를 B2라고 했고 얘를 B3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A2는 A1에서 B1을 더한 거죠. 그 다음 A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또 B2를 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A3이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볼까? A3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A3은 A1에서 뭘 더한 거야? B1이랑 B2를 더한 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A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다음항이 되는 거지. 얘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 세 개를 더해서 다음항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거 이해해야 돼.
이 싹 지워서 결론을 내려볼게. 자, 결론을 내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A인이라는 수열은 자 A인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에다가 그 다음에 B1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할까? 어디까지 넣어야 n번장이 나올까? 빼기 1. 그렇지. B에 n-1까지 더해서 나오는 그 항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간단하게 쓰면 공식처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래서 요 수열을 사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이 개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를 개차라고 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유나? 됐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A1이 뭐예요? A1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3으로 돼 있죠? A1 문제 3으로 돼 있죠?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거 안 올라가요.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건데, 자, 그럼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요 BK를 구해야 돼, BK. 근데 BK라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BK라는 게. BK는 잘 봐. 이 지금 BN 플러스 1은 3 곱하기 BN이라며.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뭘 찾을 거냐면, BN을 찾아야 돼, BN. BN을 찾아봐. BN이 뭐야? 자, 요 식에서 내가 BN을 구해봐. 요 식에서 내가 BN을 구하면, BN이란 등비수열인데, 초항이 얼마야? 초항은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초항이라고. 자, 초항은 B1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초항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이 얼마지? 여기다 아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지? 9에서 2 빼니까 7이지. 그럼 7에서 3을 빼준 거니까 5입니다. 아, 4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Bn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4고 공비가 3인 요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내가 여기다 집어넣는다. K는 1부터 n-1까지 BK가 요거라며. 4 곱하기 3의 K-1제곱. 얘를 정리해야 돼요. 얘는 위에다 써볼게요. 첫째 항이 3이래요. 그 다음 요거 봐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얘는 4가 앞으로 나가지.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의 K-1제곱이지. 내가 질문하는 건 요거거든? 요거 어떻게 계산해? 요거 무슨 수열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지, 2 집어넣으면 3이지,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지,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3이고 초항이 1인. 맞아? 그럼 공비가 3이고 초항이 1인 등비수열의 n-1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맞아? 그럼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1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이렇게 계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그럼 정리해봐. 정리하면 얼마니? 좀 지울게.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면 여기를 지워볼까? 이건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게 답인데 요걸 이제 정리하면 이제 3 플러스 2분의 1에 3의 n-1제곱 빼기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정리 더 안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3의 n-1 플러스 2분의 5가 답이긴 해요. 정리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너네가 한 번 봐서 풀 수 있으면 뭐 처음 봤는데 이걸 딱 보고 이해해서 푼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지만 그래서 두 번, 세 번 봐야 돼요. 알겠어요? 두 번, 세 번 봐야 됩니다. 조금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하지 말래요. 예, 하지 말래요. 진석이가 하지 말래요. 대이랑.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래요. 아니야? 자, 정리해보세요. 일단 정리해봐. 이거 다 적었어? 이거 어떻게 니네 이해하면서 적었지? 지운다? 찍는 거야? 어차피 애들아 영상 올려줄 거라 뭐 이 순간에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해. 은석 이해했니? 이 못했어? 자, 한번 봐봐. 다시 지울게. 네? 다시? 다시라는 건 두 번째 방법을 한다는 거야. 자, 이거 풀이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이제 꼭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 얘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잘 봐봐. 우리는 지금 어떤 점화식을 푸는 걸 얘기하고 있냐면 이 다음항과 자기와 다음항이지. 항이 두 개잖아. 항이 두 개라 이 항 간의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럼 항이 세 개면 뭐겠어? 3항 간의 점화식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것도 있는데 3항 간의 점화식은 안 하고요. 일단은 2항 간의 점화식에서 제일 중요한 형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형태.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미적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안 하겠지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신 볼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점화식이거든요. 근데 많이 까먹습니다. 뭐 전교 뭐 그 상위권 내신 1등급 애들도 많이 까먹어요. 자, 근데
이거는 자기와 다음 항의 관계식이 써 있는데 얘가 이제 항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0이면 그러니까 A 예를 들어 여기 10이야. 그럼 30에서 2 빼니까 28이지. 근데 이게 한 100만쯤 돼. 그럼 300만에서 2 빼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뭐가 되냐면 요 차이가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이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할 거야. 다시 뭐라고요? AN과 AN 플러스 1을 AN과 AN 플러스 1을 근사적으로 X라고 해봐요. 예? 근사적으로 얘를 X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방정식이 탄생이 되냐면 자, X는 3X 빼기 2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X 값이 얼마입니까? 이건 알잖아요? X가 얼마예요? 대답해 줄래요?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요 구한 해를요, 이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특성 방정식. 그리고 얘를 특성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특성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양변에 이걸 빼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을 빼봐. 잘 봐봐. AN 플러스 1에서 1을 뺐어. 여기 봐. 소연아! 여기 봐, 소연아. 자, 여기서 얘를 이제 1을 뺐으니까 여기 3AN 빼기 3이지. 그럼 여기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3으로 묶으면 AN 빼기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냐고,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했냐고. 이해했어? 은서? 야, 이건 안 어렵잖아. 여기 지금 X로 두고 X를 1이라고 했을 때 양변에 1을 빼줘서 여기 3으로 묶어주면 이 식이 나오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러면 얘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요거 읽어봐. 뭐라고 읽을래? 아니 근데 왜 저거를 뭐? 같다고 해요? 근사적으로 같다고 둔 거야. 아니, 풀이법을 얘기하는 거, 풀이법. 근사적으로 같아요 저게? 근사적으로 같다고, 이거 같지 않은데, 이 점화식을 풀 때 근사적으로 같아진다고 보고 풀어. 같아지는데 뭔 말이에요? 근사적으로 같다는 게 뭐냐면, 저 A인이 굉장히 커지면 3배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상관없다고. 예? 근사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3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란 얘기야. 자, 이거는 뭐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지금 설명하는 거. 어떻게 조금밖에 안 커져요? 그러니까 3배 했잖아. 그 3배 차이가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근데 요거 이해가 안 가면 이거는 극한 개념을 몰라서 그래. 근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그냥 받아들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해 줄게. 잘 봐봐. 다시 얘기해 줄게. 먼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나? 이 얘기를 그럼 먼저 해볼까? 봐봐. 원래는 여러분들 책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지금 갖고 있는 책 말고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설명을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 세모를 뺄 거야. 그리고 요 P로 묶었어. P로 묶어서 AN 빼기 세모야. 그럼 P는 3이지 일단은. 그러면 이 세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냐라는 거야. 그럼 이 세모에 들어갈 숫자는 얘를 전개해야 되지. 그럼 3AN 빼기 3세모에서 넘기니까 2세모지. 2세모가 2니까 세모는 1이야.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의 풀이법은 뭐냐?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점화식의 형태는 이런 꼴로 바꾸어서 세모를 먼저 구한다. 근데 이 세모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 이거야. 알겠어? 이해가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알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 지울게 다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여기가 1이었어. 여기 3이고, 여기 1이었다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얘를 읽어보라고 했어. 얘 읽어보면 어떻게 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잘 들어봐. AN 빼기 1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A1 빼기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에요. 라고 읽어야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다시. AN에서 1을 빼준 요 수열은 이것의 초항은 여기에다 1을 집어넣은 A1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인 3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왜요? 자, 지금 이거를 하나로 보면 얘를 BN으로 봐봐. 그러면 여기에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게 다음 항이지. 그러니까 이게 BN이라고 보면 3BN이 BN 플러스 1이니까 BN이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를 읽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읽으면 안 돼. 알겠어? 이거 못 읽으면 안 돼. 이해가? 그러면 이거 읽었잖아. 이거 읽은 거를 식으로 그대로 써봐. AN에서 1을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이 얘래요. 근데 A1이 뭐였어? 3이었지. 그럼 3에서 1을 빼주니까 2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식으로 쓴다고. 초항 곱하기 공비 항의 수 빼기 1. 맞아? 그래서 내가 구한 일반항이 2 곱하기 3의 n-1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까랑 나 답이 다른 거 같지? 아까랑 왜 답이 다르니나? 아까도 이 답이 이런 거였어?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요? 아까랑 답이 다르지 않아? 아까 2분의 5 같은 게 있었는데? 아까 그게 틀린 거 같은데?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자. 아까 답이 왜 달랐지? 다시 지우질 못하겠어. 정리해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겠어? 뭐가 맞는 건데? 이게 무조건 맞아. 이게 더 계산이 간단했잖아. 아까 내가 계산이 틀렸나 봐. 근데 아까 다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 뭐야? 다시? 빨리 적어봐.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이런 형태의 점화식을 푸는 방법을 다시 아니라 요거 하고 아까 개차수열한 거 다시 한 번만 계산해보자. 왜 답이 다르게 나오냐? 아까 이런 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됐어? 정리했어? 정리하는 거야? 되게 웃긴다. 나 답이 왜 다르게 나오지? 문제가 달라진 건 아닌데. 괜찮아요. 지워도 되나요? 다시 안 해봐도 다시 안 해봐도 된다고? 근데 다시 할줄 알았으니까. 그래도 할 줄 알아야죠. 자,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싹. 우리 개차수라는 거 계산만 다시 해보자. 어떻게 했었죠? 요 n 대신에 그 n-1 집어넣어서 요게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를 빼라 그랬고 여기서 이거 뺀 거를 b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얘가 3배의 b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bn이라는 걸 먼저 쓰면 초항이 뭐였냐면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 9 빼기 2니까 a2 빼기 a1 해서 이게 4예요. 근데 이게 아까 틀렸던 것 같아. 이게 초항 b1 이게 아까 틀렸을 것 같아. 아까 그거랑 똑같은데요? 네, 똑같아? 그럼 여기서 bn을 먼저 찾아보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이고 이 구하고자 하는 a인이라는 거는 초항 3에다가 요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4 곱하기 3 n-1이거든요. k 빼기 1. 그럼 얘는 요 4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럼 4가 앞으로 나가고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은 1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죠? 요거 2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맞죠? 똑같죠? 뭐야 잠깐만. 똑같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에 해당되는 요 점화식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개라면 3개. 하나 더 있는데요. 2개만 할게요. 왜냐면 세 번째 그냥 공식이라 어차피 못 외울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드디어 이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단원의 이름이죠.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증명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증명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크게, 왜 이래. 이 증명하는 방법에는, 이 증명법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이 직접 증명법이랑 그 다음에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귀류법 있죠? 이런 건 다 간접 증명법이에요. 대우 증명법 이런 거는 간접 증명법이에요. 그럼 이 수학적 기납법은 직접 증명법인데 어떻게 하는 증명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냐면 잘 봐. 어떤 명제가 있는데 자연수에 대해서 보통 자연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겠죠? 대학 가면은 좀 더 정수 범위로 확정돼요. 근데 이 지금 명제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어떤 모두 다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함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k에 대해서 요게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것도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어렵진 않죠.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일단 첫째 항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임의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것도 참이라면 그럼 1일 때 참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2일 때 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면은 내가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수학적 기납법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문제가 이거예요. 1 플러스 h에 n 플러스 1제곱인가? n제곱? n제곱? 얘가 지금 1 플러스 nh보다 크다. 얘를 이제 증명해보래요. 크거나 같다.
얘를 증명해 봅시다. 얘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 한번 증명하래요. 그럼 뭐부터 증명하라고 일단? n이 얼마일 때부터 증명하라고? 소윤아? 그렇지. 자, 얘 증명할 거야. 잘 봐. n이 1일 때부터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럼 n이 1일 때는 좌변이 뭐예요? 1 플러스 h죠. 우변도 1 플러스 h죠. 얘네들이 같죠. 따라서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라고요? n이 얼마일 때? n이 얼마일 때? 2가 아니라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하래요. 자, 1 플러스 h의 k제곱이 1 플러스 kh가 성립한다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뭘 보여주라고 했어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죠. 그럼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봐.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이 1 플러스의 k 플러스 1 h,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거라고. 얘로부터. 그럼 얘로부터 얘를 만들어내려면 여기가 k제곱 k 플러스 1제곱이잖아. 그럼 양변에 뭐 곱해야 돼? 여기를 k 플러스, 그렇지, 1 플러스 h를 곱할 거야. 양변에, 곱해요? 네,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요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있을 필요 없다. 얘가 되는데 요거는 1 플러스 kh의 1 플러스 h잖아요. 요 전개해볼까요? 1 플러스 k 플러스 1h의 kh 제곱이니? 여기까지 되니? 요 전개하면? 맞지? 그러면은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맞는 거죠. 맞아? 봐봐요. 요 식을 1번식으로 해볼게요. 내가 보이고 싶은 거는 1번이 2번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h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근데 요 2번이 3번보다 어때요? 2번이 3번보다 크거나 같죠? 크죠? 왜냐면 똑같은 식에다 kh 제곱을 더했는데 k는 뭐야? k는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래서 요건 어차피 양수라고. 그래서 2번이 3번보다 일단은 커요. 예? 3번이 2번보다 커요. 아니야? 다시 미안해요. 여기가 3번인데 3번이 2번보다 커요. 맞습니까? 근데 1번이 3번보다 크다고 증명했죠? 그래서 1번이 2번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됐죠? 그래서 결론. 그럼 결론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결론은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만 쓰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 부등식을 증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표현 안 했어요? 그 점화식이나 이런 거 쓰는 거 없어요. 이 수학적 기납법은요, 일단 내신에서는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좀 뻔한데, 이렇게 풀로 증명하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면 애들이 어떻게 해서 채점하기도 귀찮지. 그리고 애들도 많이 틀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빈칸을 막 뚫어 놓습니다. 빈칸을 뚫어놔서 가, 나에 알맞은 식으로 옳은 것은, 또는 가, 나, 알맞은 식을 너네가 구해서 거기다 1,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라.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여기 이제 문제들이죠. 그 전에 5번을 먼저 보죠. 자, 5번 보시면 요 문제 봐봐요. 자, 한번 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답을. 자, PN이 5의 배수 n에 대해서 참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PN이 5의 배수 n에 대해서, 그럼 5의 배수 n에 대해서 참임을 보여주려면 첫 번째 뭐부터 보여줘야 돼?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보여줘야 돼? 1. n이 1일 때를 보여주는 거야? 5의 배수 n인데? 5야 5. 그렇지, 5일 때를 보여줘야 되지.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니은이 무조건 참이에요. 이해가요? 유나? 그 다음은 뭐 보여줘야 될까? 그 다음은 K가 참, OK가 디귿이야 리을이야? 리을이죠. 얘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얘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고. 그래서 2번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옵니다. 쉬운 거로. 센의 대표 유형. 알겠어? 그놈의 센. 자, 6번 봐봐. 그리고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거나 모의고사에 제일 나오는 형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자, 얘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식이에요. 이번에 이 식을 지난번에 그 K 플러스 1의 4제곱 막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이거 자연수 K제곱, 세제곱의 합이잖아요. 맞아요? 나 혼자 아는 거 같아, 얘들아. 네 표정 보면은 뭔 소리야 이러고 있어. 요거 알아? 요거 알지?
요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했잖아. 지금 저식이잖아, 이게. 맞아? 그래서 쟤를 증명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집어넣어봐. 자, 첫 번째 뭐부터 보인다고?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였어. 그리고 이런 문제 할 때 이 빈칸에 있는 이 빈칸 넣기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이거를 막 다 이해하려고 해.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했고 빈칸에 들어갈 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빈칸 위주로 보면 된다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자,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썼지. 양변에 뭐 더해야 돼? 방금 얘기했어.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K번째가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다음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잖아. 그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그럼 여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더해?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야 한다고. 맞아? 이게 가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제 가 여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썼어. 근데 얘네들을 정리해서 여기 됐대. 그럼 여기 지금 정리해봐.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은 거잖아.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은 거잖아. 그럼 앞에 뭐 남아? K 제곱 남았지. 그래서 여기 K 플러스 1이 남았는데 얘도 묶었네. 4분의 1도 묶었네. 그럼 여기는 뭐가 남아야 되냐면 4의 K 플러스 1도 남아야 돼. 요게 나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응, 됐지? 그럼 가 나를 다 찾았어. 가 나를 다 찾았는데 그러면은 가 FK. 자, FK가 뭐가 됐냐면 FK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GK라는 거는 쟤를 전개해볼까요? K제곱 4K 플러스 4입니다. 그랬을 때 F1이라고 하는 건 얼마죠? 2의 세제곱 8이죠. 그 다음 G1이라는 건 얼마죠? 9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얼마다? 17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7번 마지막 문제죠. 문제 수가 적어서 7번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볼 건데요. 요 7번. 자, 이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내가 풀로 증명한 거예요. 풀로 증명한 문제죠. 이거 똑같이 약간 n 플러스 1로만 바뀐 거지. 자, 답을 구해보세요. 나오는지. 한번 너네가 보고 답이 나오는지 구해봐요. 유나야, 너 고기 얼마나 먹냐? 그때 먹을 때 너 얼마나 먹었어? 저기서? 몇 인분 먹어? 아니 원래 삼겹살 먹으면 몇 인분 먹어? 2인분 먹을 수 있어요? 14인분이요. 전태일 몇 인분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소윤이 몇 인분 먹어요? 10인분 먹어요? 궁금해요. 빨리 해보세요. 애들 없을 때 가버릴까? 답 구하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안 돼요. 다시 해보세요. 쌤이랑 한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K 플러스 1도 K 플러스 2도 나와요? 아니 문제를 읽어봐. 문제가 아까는 n제곱이었고 여기 n 플러스 1제곱이잖아. 아, 오케이. 이해했어. 자, 가나다를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F의 HK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가를. 일단 가부터 구하세요. 가를 구하면 뭐가 되는지부터. 위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요거 정리했더니 이 가래요. 응?
틀려도 되니까 답을 구해봐요. 답 나온 사람. 나왔어? 아니, 너 같은 문제라니까? 유나 나왔어? 자, 가는 어떻게 갈까? 가는 먼저. 얘를 일단 전개하죠. 전개하면은 1 더하기 요거 h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개하면 h의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h 제곱의 k 플러스 1입니다. 전개하면.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은 요거 사라지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hk도 사라져요. 그 다음에 2h인데 얘도 사라져요. 요것만 남죠. 이게 가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저기가 됐어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저거 이해 안 가면 끝인데? 요게 가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거는 뭐냐면, 잘 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가 성립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 보인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식은요, 여기 맨 위에 있었던 원래 주어진 식 있죠? 요 식.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k 플러스 1일 때를 보여준 거라고. 여기에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잠깐만. 요거를 이제, 얘가 1 플러스 h에 n 대신에 k 플러스 1. 요걸 보인 거라고. 이게 나고 이게 다예요. 이해 가요? 이게 나고 다예요. 저게 끝이야. 이게 가장 유명한 문제라고. 자, 나를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 그 다음 다라고 한 게 뭐였죠? 까먹었어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 요게 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게 가나다입니다. 그랬을 때, 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f의 1에 22, f의 2에 22, f3의 22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22 집어넣으면 얼마? 4 곱하기 3이니까 12. 여기 22 집어넣으면 얼마? 3의 4제곱이니까 9, 9, 81. 여기는 2 곱하기 4니까 9. 이렇게 되죠? 90에 102를 더하니까, 90에 12를 더하니까 답이 102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죠? 그래서 오늘 설명했던 거는 저만식은 사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푸는 문제 없어요. 거의 없고요. 수월하거든요. 수월합니다. 수월하니까 책을 다 끝내시고요. 책 다 끝내면 요것만 다 끝내면 보내줄게요.